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PD, 오늘 또 뭘 물어보려고? 선생님은 근무하시면서 음. 가장 많은 사례의 환자, 어떤 환자의 사례를 보시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어떤 환자를 많이 보느냐? 일단 제일 많은 거라 그러면 예전에는 감기였지. 기침 많이 나와요, 가래 많이 나와요, 콧물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 꽤 많이 있었어.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각심도 좀 생기고 이러면서 요즘은 감기 환자를 응급실에서 볼 일은 많이 줄었다. 근데 쌍두마차를 이루는 질환이 있지. 장염. 응급실에 왜 감기랑 장염으로 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장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설사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설사가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탈수가 심해져서 의식이 떨어져서 구토가 심해가지고 당장 증상 조절이 필요해서 아니면 애들 같은 경우는 못 먹어서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장염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 병원을 와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질환이기는 해. 노인분들이 그냥 장염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다가 콩팥이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야. 그러면 막 급성으로 투석 돌려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 안 나올 정도 되면 급히 오셔야 돼요. 자녀분들도 알고 있어야 돼. 열나는 거 무시하지 마라. 장염으로 열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그거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의사한테 꼭 진료를 봐라. 또 한 가지 장염은 장벽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방어력이 떨어지면 균이 침투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염증 수치에 따라서 항생제를 써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말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지. 근데 배 아픈 게 애매한 게 뭐냐면 배 안에 장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간, 위, 췌장, 신장, 비장, 소장, 대장, 방광.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진찰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가 보고 장염인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실제로 장염이 아닌 경우, 진짜 장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거지. 혹시 장염인 상태에서 그런 지사제 같은 약을 먹어도 괜찮은 건지 잘. 지사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꽤 있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장염약들이 몇 가지 있는데 메디락, 비오플, 스메타, 로프린, 위산제거제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장염에 관한 약들은 거의 다 오버 더 카운트 드럭이야. 설사가 생기고 음식에 관련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지사제를 써보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다만 장벽 자체의 염증이 심한 경우, 금식을 해야지만 나을 만한 경우, 감염 때문에 항생제를 써야만 되는 경우인데 지사제만 먹으면서 버티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 근데 계속 증상 심해지거나 복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배를 눌러봤을 때 아프다. 열이 나는 설사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 말고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보는 걸 추천한다. 결론적으로 오른쪽이 아프다 그럼 조심해야 돼. 오른쪽 위쪽에 이제 간과 담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냥 체한 듯이 아플 수가 있거든. 그걸 무시하고 놔뒀다가 거기 염증 생기거나 그러면 폐혈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다 저 장염 온 것 같아요, 체한 것 같아요 그러고 와. 진찰해보고 오른쪽이 납통이 있거나 이러면 아 이거는 검사해보셔야 되겠는데요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중간에 생겨버려. 왜냐면 환자들이 대부분 아 저는 그냥 안 아프기만 하면 되는데요, 검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체한 것 같은데요, 저 맨날 이래요, 뭐 이런 경우가 꽤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환자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진찰했을 때 아닐 수도 있으니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협상이라 그러면 좀 안 맞고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는 되고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안 좋아지는 쪽으로 빠지는 걸 또 잡아내야 되는 게 또 의사의 의무거든.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는 거야. 의료 같은 경우는 특히.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잖아요. 아, 장염의 예방. 일단 장이라는 게 먹는 거랑 제일 연관이 많이 되는 장기여서 제일 문제가 되는 물질이 항생물질이거든. 의외로 우리가 고기 같은 거 먹으면서 항생물질에 노출이 많이 돼요. 왜냐면 고기 키울 때 항생제 다 쓰고 있잖아 지금 이미. 무항생제 고기 먹으면 속이 편한데 항생제 고기만 먹으면 속이 안 좋거나 두드러기가 나요 이런 분들 꽤 있거든. 그런 게 다 항생제 관련된 것들이야. 그래서 고기를 뭐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자기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근데 고기를 맛 때문에 먹어야 된다면 무항생제 고기나 이런 거를 가능하면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양 자체를 좀 줄여서 조절하는 게 좋고 최소한으로 해서 50g 이하. 하루 50g. 하루 50g은 정말 조금이야. 요만큼.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변이 장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장도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방어력도 높아져서 알레르기 이런 것도 없어지고 알레르기가 생기면은 피부에만 이제 병변이 생기는 줄 알지만 사실 위장벽에도 다 병변이 생기는 거거든. 부어 오르면서 투과성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까지 별로 알레르기가 없었던 물질에도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고 막 그래. 면역계의 제일 중요한 곳이 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서
바깥의 물질들을 제일 먼저 방어하는 곳이 장이잖아,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장 건강이 또 면역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 장애에도 엄청 중요한 거 알아?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잖아. 세로토닌 분비의 가장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이거든. 그래서 장 건강이 좋으면 두뇌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증도 사라진다.